저희 지금 사육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상단에는 컨트롤러가 있어서 그 내부에 있는 뭐 온습도 등을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서버로 전송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스마트폰 앱이나 웹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색깔이 표시가 되는 이렇게 LED가 있는데 색상의 변화를 통해서 밖에서 봤을 때도 귀뚜라미가 얼만큼 컸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 지금 귀뚜라미가 성장을 하는 환경을 보면은 이렇게 주로 이렇게 계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판을 은신처로 삼아서 귀뚜라미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통 집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위에 밥통이 있는데 이렇게 밥을 먹을 때는 따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밥은 저희가 뭐 두부를 가공하고 남은 뭐 비지나 아니면 쌀을 가공하고 남은 쌀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산균이랑 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칸에는 주로 이제 성체들이 담겨 있는데요. 성체가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날개를 흔들고 있는 것들이 수컷입니다. 그래서 이 순놈들이 이제 날개를 흔들어서 소리를 내가지고 암놈들을 이렇게 유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해가지고 이렇게 짝짓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산란관이 달려있는 애들이 암놈인데, 이렇게 암놈들이 이제 저희가 알이 배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원예용 오아시스로 쓰고 있는 곳에다가 산란관을 넣어가지고 알을 낳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호화제입니다. 오늘은 논산 벌곡면에서 귀뚜라미를 키우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논산에서 귀뚜라미 키우고 있는 청년 농업인 이봉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대표님은 귀뚜라미를 어떻게 하시다 키우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귀뚜라미 키우는 거에 굉장히 관심 많으셔서 배우고 계셨는데, 제가 그 컴퓨터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귀뚜라미 키우는데 접목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귀뚜라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키우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환경도 굉장히 좀 열악하고 귀뚜라미도 폐사가 많이 되는 거를 좀 봐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스마트팜 기술로 좀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귀뚜라미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가 스마트팜 농장이니까 이 자연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뭐 이 영상 자체가 아마 계속 귀뚜라미 소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좀 그러려니 하고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그러면 귀뚜라미 종류가 뭐예요? 네, 지금 저희가 키우고 있는 귀뚜라미가 쌍별 귀뚜라미라는 종류인데요. 이 귀뚜라미가 이제 성체가 되면은 등에 봤을 때 두 개의 흰색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별을 의미한다 해가지고 쌍별 귀뚜라미라고 부릅니다. 등에 두 개의 점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로 보고 쌍별 귀뚜라미다? 예, 맞습니다. 아니, 왜 그럼 많은 귀뚜라미 중에 쌍별 귀뚜라미를 키우시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뭐 왕귀뚜라미라는 토종 귀뚜라미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쌍별 귀뚜라미는 외래종입니다. 이제 그 식약처에서 이제 저희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쌍별 귀뚜라미를 식용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쌍별 귀뚜라미를 키우게 됐습니다. 아, 이 쌍별 귀뚜라미 사람이 먹는다고요? 네, 지금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쌍별 귀뚜라미가 이제 사실 뭐 단백질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천연 단백질을 위해서 섭취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최근 뭐 연구 결과에는 간에 좋다라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헬스클럽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 우리나라 브랜드는 아직 많이 활성화는 안 돼 있는데 주로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곤충 기반으로 뭐 단백질, 프로테인 파우더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이 쌍별 귀뚜라미 키운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2년에서 이제 한 3년 정도, 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년 차요? 지금 수익이 나요? 네,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고요. 저희가 한 2020년도부터 지금 이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손익분기점을 바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대전에서 30평 농장 운영할 때 매출이 한 5천 정도
나왔고 지금은 한 120평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이걸 운영하셨다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저희가 농업인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네. 20년도 1월에 이제 법인으로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네. 사육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바로 흑자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귀뚜라미 그럼 가격은 얼마나 해요? 이제 귀뚜라미가 주로 생물이랑 그리고 분말 형태로 판매가 되는데요. 네네. 그 마리당 단가로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네. 마리당 생물로 팔았을 때는 한 50원 정도? 50원요? 네, 단가가 되고 뭐 분말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15원 정도 단가가 됩니다. 한 3배 정도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알은요? 알은 직접 여기서 다 부화를 시키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귀뚜라미가 보통 이게 알을 낳을 때 한 뭐 200개, 300개 정도 한 마리가 이렇게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체가 다 되면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을 생산을 해서 다시 새끼를 낳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대표님 농장에는 귀뚜라미를 셀 수 없을 정도겠네요, 사실. 뭐 몇 마리가 있는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하도 많아가지고. 예,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금 총 여기에 48대 제품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네. 한 거의 100만 마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마리요? 예. 100만 마리 곱하기 50원 하면 얼마예요? 100만 마리에다가 50원을 곱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이요? 네. 많지는 않네. 나는 뭐 한 50억이나 되나 했는데 예. 그건 아니구나. 네. 그게 성체가 될 때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이제 성체가 다 될 때까지 한 50일에서 6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 생물, 살아있는 걸로 판매되는 기간은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된 귀뚜라미들이 많이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계속 한 달마다 계속 이렇게 생산할 수 있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곤충 사육의 장점이 1년에 최대 한 8번, 10번까지 사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키울 수가 있고요. 쌍별 귀뚜라미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판매처가 걱정이 될 텐데요. 이 판매처는 어떻게 확보하세요? 저희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매되는 귀뚜라미 중에 약 한 80%가 생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인기가 있는 파충류가 이제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고 있는데 파충류 샵에도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 직접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택배로 포장을 해가지고 배송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쌍별 귀뚜라미도 애완동물로 또 키우시는 분들이 있네요. 애완동물로 키우시는 쪽보다는 이제 그 애완동물의 먹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먹이요? 예, 예. 이게 뭐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구아나나 도마뱀 아니면 뭐 조류, 뭐 햄스터 키우시는 분들도 먹이고 그러셔가지고요. 네, 많은 반려동물의 먹이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대표님은 왜 쌍별 귀뚜라미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예, 뭐 사실 쌍별 귀뚜라미도 있고 뭐 다른 곤충들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공학을 전공을 했고 이렇게 농업의 분야를 봤을 때 쌍별 귀뚜라미가 굉장히 대량 사육하기에 적합한 곤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성체가 돼도 날아가지도 않고 이 좁은 공간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을 키울 수가 있어서 저는 좀 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미래 식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쌍별 귀뚜라미를 키우게 됐습니다. 쌍별 귀뚜라미가 미래 식량이 된다 그런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예, 그 2015년, 2016년도에 그 유엔에서 FAO라는 그 세계 식량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그 미래 식량으로서 곤충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인정을 했고요. 이제 뭐 최근의 데이터로 본다면은 이제 캐나다에 있는 에스파이어 푸드 그룹이라는 곳에서 이제 롯데제과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한 1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서 그 식용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쌍별 귀뚜라미를 키우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리할 것 같은데 그 창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요. 대충 얼마 정도 들까요?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쌍별 귀뚜라미를 키우실 때 사육 공간 자체가 뭐 다양할 수 있는데요. 저희 권장드리는 거는
이렇게 뭐 조립식 판넬 형태로 짓는 걸 좀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요즘에는 뭐 평당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건축비를 제외하고 이제 내부에 설치되는 이런 장치들만 생각하면은 좀 덜 스마트하다 하면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하게 간다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평당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몇 평 정도 이렇게 가건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좀 아무래도 좀 수익화가 되려면 평수가 더 넓어질수록 좋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최소한 100평 이상은 돼야지 좀 운영을 하는데 수월함이 있고 돈이 좀 남으실 것 같습니다. 왜 조립식 판넬로 이걸 짓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이게 곤충을 키우실 때 뭐 비닐하우스로도 키우실 수가 있고 뭐 조립식 판넬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콘크리트 건축물도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뭐 비닐하우스로 키우게 된다면은 뭐 외부랑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바깥에 있는 날벌레가 들어와가지고 번식을 하기도 하고 외부랑 차단되기가 좀 어려운데 반해서 이렇게 건축물 형태로 짓게 되면은 단열도 잘 되고 저희가 이렇게 외부랑 좀 차단을 잘 시켜 놓는다면은 이제 외부의 그런 뭐 오염원이나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런 조립식 건물을 몇 평 정도 지어야 된다고요? 한 100평 이상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얼마 정도가 나와요? 저희가 귀뚜라미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매출로 본다면은 한 1억 이상은 나온다고 예상하고 100평을 있습니다. 지어 놓으면요? 예. 거기서 순수익은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건 사실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생물로 파냐 분말로 파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 네네. 네. 그 1,000만 원 벌자고 그렇게 뭐 1억 투자하고 그러기에는 좀 가성비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아직은 이 곤충 단가 자체도 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고 시장이 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 본인들의 그 개인 돈으로 하기에는 많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뭐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곳에서 뭐 곤충 사육에 ICT 시설을 도입하는데 뭐 예산도 편성이 되고 뭔가 지원을 해주려는 제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뭐 지자체마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자체에 준다 그래도. 뭐 물론 이제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원을 해주는 제도나 아니면은 뭐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좀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들까지 있습니다. 곤충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세는 대표님의 그 생각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제가 지금 기존에 단백질원이라고 하면은 뭐 소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거나 뭐 닭을 키우거나 이런 뭐 가축들이 있는데요. 그런 가축들이 뭐 질병으로 인해서 집단으로 폐사가 되는 뭐 그런 문제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돼지열병, 뭐 AI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곤충들이 굉장히 뭐 질병에도 강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뭐 단백질원을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인구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단백질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미래적인 가치가 있는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CO2 배출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온실가스 뭐 배출량이 줄어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귀뚜라미 폐사율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사실 농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2.4m 정도 되는 사육실에다가 저희가 알을 한 2만 개 정도 넣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채집할 때 한 7,000에서 8,000마리 정도 채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60% 정도가 폐사가 되는데요. 이제 기존에 뭐 이렇게 급수나 조명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농가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한 80% 정도 폐사가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80%, 60% 그러면 폐사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곤충 성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유지해주면은 나중에는 그 60%가 40%가 되고 20%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난 쌍벽 귀뚜라미 그냥 키우기만 하면 뭐 안 죽고 다 그냥 성장하는 줄 알았더니 폐사율이 굉장히 높네요. 예, 아무래도 특히 쌍별귀뚜라미나 이런 곤충들이 동종포식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되면은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옆에 있는 동족을 포식하지 않으려면은
먹이도 잘 공급을 해주고 수분도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폐사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지금 이거 졸업식 건물 몇 평을 지으셔서 지금 이거 경영을 하시고 계시죠? 지금 여기 논산에 한 120평 정도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평당 200만 원이다. 땅값을 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건축비만 뭐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땅은 그거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또 별도라는 거죠? 네, 그건 또 별도의 비용이죠. 네. 그러면 청업비용이 만약에 한 100평 이렇게 조립식으로 짓는데 땅을 임대하거나 뭐 매매하거나 해서 하면 청업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사실 지역마다 이게 그 농지의 가격이 조금씩 달라서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죠. 어렵지만 네. 이제 조금 뭐 저렴한 농지에서 한다 치면은 좀뭐 평당 한 10만 원, 20만 원 되는 농지들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저렴한 농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사실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이제 건축까지 다 하고 시설도 일부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시작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귀뚜라미 키우는데 규제 같은 건 없어요? 사실 이게 워낙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 뭐 규제가 좀 심한 편이고 이런 거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곤충 사육사를 지을 때 이중문으로 해가지고 외부에 곤충을 뭐 방지를 하는 측면이랄지 아니면 뭐 히터나 환풍기 같은 장치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뭐 공기순환을 잘하거나 온도 제어를 잘 할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축사같이 뭐 인허가 과정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 그 곤충 사육은 신고로 진행이 되고요. 신고해요? 저희가 이제 그 사육 시설을 구축을 해놓고 나서 이제 그 뭐 주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나 아니면 내부에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없으면 되는데 사실 신고 절차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 실제로 쌍별 귀뚜라미를 3년째 키우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해보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내부에서 이제 뭐 폐사가 됐는데 이 원인을 잘 모를 때도 많았고요. 귀뚜라미를 키울 때 그 응애라는 병충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응애가 뭐 저희가 뭐 채소 같은 거를 먹인다 하면 채소에서 옮길 수도 있고 뭐 밀기울을 먹인다고 그러면 밀기울에서 옮길 수도 있고 되게 원인을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 응애가 생기면 사실 귀뚜라미들이 좀 시름시름 앓다가 뭐 힘을 잃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먹이원으로 채소나 뭐 양배추나 상추 이런 것들을 많이 먹였는데 그 채소 안에 있는 뭐 파리, 날파리 알이나 파리 알들이 이제 거기서 뭐 파리가 나와가지고 사육장 안에가 막 날파리나 파리로 이렇게 들끓는 뭐 그런 문제도 있었었고요. 뭐 거미 같은 것들이 번식을 해가지고 사육장 안에가 거미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뭐 그런 것까지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여기 졸업식 건물이 상당히 내부가 더워요. 네네. 이 귀뚜라미 자체가 더운 온도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난방을 따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그 이 30평짜리 이 사육실 안에다가 히터를 지금 전기 히터를 설치를 했고요. 한 겨울에도 한 2대 정도 운영을 하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훈훈하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럼 귀뚜라미 이거 먹이는 뭘로 주고 있어요? 네,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뭐 야채나 채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 쌀을 가공하고 남은 뭐 쌀겨나 아니면 두부 공장에서 두부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인 그 비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적합하게 이제 뭐 배합을 하고 유산균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지금 먹이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사료로 아예 만들어서 나오는 건 없고요. 네, 지금 뭐 사실 사료로 판매를 하는 곳들이 이렇게 간혹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닭사료랑 거의 성분이 유사한 그 원료를 비슷하게 써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귀뚜라미 농장에서 귀뚜라미한테 이렇게 바로 줘버리면은 사실 그 선호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쌀겨랑 그 사료를 같이 놓으면은 쌀겨를 조금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할 때 귀뚜라미를 사와야 되잖아요. 네. 그거 어디서 사와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알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
처음에는 이제 저희 그 아버지의 그 후배가 이제 귀뚜라미를 키우셨는데 그곳에서 그 알을 일부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뭐 몇 칸을 채워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다 성체까지 키우니까 그곳에서 계속 알을 번식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칸을 다 채우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귀뚜라미를 키우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 어디서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뭐 지자체마다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들이 네. 있는데요. 뭐 그 곤충 사육에 대해서 그 곤충 사육반을 운영을 하는 곳들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지자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뭐 필요하시면은 뭐 저희 농장에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키우는 방법이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가 뭐 밥을 주고 뭐 물을 공급해주고 나중에 뭐 채집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뭐 기존에 뭐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수월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 귀뚜라미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진입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귀뚜라미를 키우시는 분들이 기존에 뭐 농업을 하셨던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네네. 주로 이제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는 분들이 이 곤충 사육이나 뭐 귀뚜라미 사육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저희도 만나 뵙는 분들이 한 40대에서 50대에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직장을 그만두시고 나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한 2, 3년은 그냥 흑자가 나지 않으니까 좀 고생은 해야 되는 거네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판로가 딱 정해져 있으면은 수월할 수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뭐 처음에 뭐 1, 2년 정도는 뭐 조금 폐사도 되고 네, 뭐 판로도 찾느라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정년퇴직하신 분들이나 뭐 아니면 기농 귀촌하신 분들이 이 귀뚜라미 키우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뭐 저희가 뭐 가축원이 뭐 소나 돼지나 뭐 닭을 키우려면은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좀 어떤 뭐 그런 축사 같은 거를 물려받아야지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곤충은 아무래도 지금 뭐 새롭게 사육사를 만들 때 크게 제약이 되는 부분도 많이 없고 그리고 지금 키우시는 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한 산업이 5년, 6년 차 되다 보니까 다들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신다면은 뭔가 그 선두주자로 성장을 하시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곤충 산업이 초창기네요, 그죠? 네, 초창기입니다. 그 대표님은 앞으로 이 쌍별 귀뚜라미만 전문적으로 계속 키우실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귀뚜라미 키우고 스마트팜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귀뚜라미는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뚜라미를 넘어서 올해는 이제 군뱅이 쪽이랑 뭐 밀웜, 갈색거저리를 지금 키울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그 사료로 많이 활용되는 그 동해등에까지 확장을 해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은 곤충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3년 키워보시니까 솔직히 쌍별 귀뚜라미 키우기를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은, 사실 다른 길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길로 온 게 되게 좀 힘들긴 했습니다. 네, 굉장히 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아직 시장이 엄청 크지도 않아서, 뭐,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좀 안정화되고 잘 키우게 되는 이런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 길로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꿈은 뭐예요? 일단은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곤충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될 수 있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 곤충을 사육하고 이 스마트팜을 만드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게,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쌍별 귀뚜라미 뭐 질병 같은 거는 크게 없어요? 네, 뭐 질병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 병충해에서 뭐 응애 같은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육 조건이나 뭐 환경을 잘 조성을 해주면은 그런 거를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 곤충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생존을 했던 생명체 중에 하나여서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좀 강한 편입니다. 이 쌀개를 사료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료비가 비싸거나 그러진 않나요?
저희가 이제 뭐 정미소나 이런 곳에서 쌀겨를 네.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3, 40kg 정도 되는 이 포대 하나에 한 2만 원 정도로 이제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먹이원 자체가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비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무상으로 지금 얻어오고 있습니다. 두부공장에서 이렇게 비지를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뭐 한 두세 통 정도 이렇게 네, 가져오고 있는데, 네, 사료 비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 농장에서는 생물과 분말 어느 정도 비율로 판매가 돼요? 판매 비율은 지금 생물이 한 80%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말이 한 20%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이거 농장을 하게 되면 인터넷 홈쇼핑이 가능한 뭐 쇼핑몰을 자기가 구축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왜냐면 그 생물을 팔아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네네. 이런 데 통해서 판매를 하셨을 때 아무래도 뭐 마진이나 이런 게 괜찮습니다. 분말 먹어본 소비자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일단은 제가 그 건조물이랑 분말을 다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요. 건조물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모양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맛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소다? 고소하다? 약간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분은 뭐 흑임자 맛이 난다 이런 표현 하신 분도 있고요. 이 건조된 거 드셨을 때는 예전에 그 뭐 메뚜기를 먹었던 그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보면 메뚜기 예전에 많이 먹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쌍별 귀뚜라미 성분이 단백질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성분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뭐 키우는 뭐 환경마다 조금 다르지만 단백질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되고요.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 나머지는 뭐 지방도 한 10% 중반대 정도는 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어서 굉장히 몸에 좀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착유를 하게 되면은 단백질 함량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이렇게 무슨 공육이라든지 송수신기를 달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지금 스마트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료를 축적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네, 아무래도 그 내부의 칸마다도 그 온도랑 습도가 다 다른데, 안에 있는 온습도를 빅데이터화 시키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제어를 해야 되는 뭐 급수나 조명, 아니면은 사육 상태가 얼만큼 됐는지 이렇게 LED의 색상 변화를 하는 부분도 이 컨트롤러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아직 뭐 쌍별 귀뚜라미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안 됐나 봐요. 아니면은 뭐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구축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 보면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초창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나 보네요. 예, 아무래도 그 곤충 사육에 대한 뭐 환경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농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한 1000만 개 정도 달하는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저희의 좀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쌍별 귀뚜라미는 색깔이 검은 것 같던데, 검은색 단 한 종류로 이게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게 사실 검은색 빛도 나고요. 이게 약간 갈색도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갈색, 좀 어두운 갈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마디마디가 있어서 줄무늬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조금 더 새끼 단계나 아니면은 그럴 때는 뭐 주황색 빛도 돕니다.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은 이 귀뚜라미도 탈피를 계속 하기 때문에 탈피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얀색으로도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좀 다양한 색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쌍별 귀뚜라미 좋은 점을 얘기를 했는데, 키워보니까 또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단점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사실 갈색 거절이나 군뱅이 키우시는 분들이 그 곤충 키우는 데서는 더 많습니다. 네. 그 이유가 그 환경이나 이런 영향을 좀 덜 받기도 하고 폐사량이 좀 적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쉽게 키운다라고 하면 갈색 거절이나 군뱅이가 조금 더 쉬운 편인데, 아무래도 귀뚜라미가 폐사량이 좀 되기 때문에 뭐 키울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요소가 너무 많다. 네. 그리고 노하우가 그래도 다른 곤충에 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쌍글 귀뚜라미 분말 같은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요? 네, 주로 이제 저희가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서 뭐 쌍별귀뚜라미 분말 이렇게 치면 파는 곳들도 꽤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이렇게 환 형태로도 만드시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네, 스틱 형태로 된 제품들도 나와 있어서 네,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논산 벌곡면에서 쌍들 귀뚜라미를 키우시는 대표님을 인터뷰해 봤습니다. 아직 곤충 시장이 한국에서는 초창기인 것 같은데도 미래 비전을 보고 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사업을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또 곤충 산업이 한국 사회에서 발전할지 구독자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시고요. 날 추우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호화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